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오후는 우리 나침반이 교육 문제로, 교육 관계로 인해서 자리를 떠서 제가 혼자서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주말 상큼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미국 시장의 강세에 비해서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미국 시장이 이번 한 주간에 엄청나게 올랐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그만큼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조금 덜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거라서 그런 측면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체 시장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소부터 보시도록 하시죠.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23.97포인트 0.95%가 상승하면서 이제 2500 중반까지 올라왔습니다. 2546, 올해 2399에서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100포인트 이상 올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주간 단위로 한번 흐름 볼까요? 2480 정도 수준에서 2540까지 올라왔으니까요. 60포인트 이상 올랐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선물은 336 포인트, 그 다음에 코스닥은 3.61포인트 0.5% 상승하면서 700 왜 먼저 돌아가니? 자, 729.69포인트를 기록을 했고요. 주간 단위로 살펴보시면 중간에 빠지다가 월화 수요일은 빠지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마무리가 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너무 자동이야 얘가. 제가 만든 게 아니라서 그래요. 자, 다음으로 오늘 전체 거래대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거래대금은요, 오늘 거래소에서는 8조 2040억 거래가 되었고요. 코스닥은 5조 5072억 거래가 되었습니다. 파생 상품은 이건 원래 거래 규모는 이게 이제 증거금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크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상장 오른 종목과 투자자별 매매 주체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거래소 화면을 가지고 온 거라서 조금 좀 이게 정교하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네. 자, 기관은 순매수 499억을 해줬고요. 외국인들은 223억 순매수를 해줬습니다. 개인이 오늘 오랜만에 팔았고요. 외국인들이 정말 오랜만에 매수를 해줬습니다. 미미한 수준이긴 합니다만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다라는 것은 드디어 현금이 급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미국에서 뭔가 안심과 안정을 얻었다라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다른 것보다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 시장 살펴볼까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오늘 순매수를 해주었습니다. 기관과 개인이 매도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으니까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주 현금 급하게 생각했던 친구들이 급하게 팔아잡혀서 현금을 빼가던 그런 모습에서 좀 전환되었다. 이게 오늘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변동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장 상장 종목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상장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 거래소에서 이렇게 제공해 주니까 좋네요. 지금 시가총액은 2085조 원입니다. 우리 GDP가 약 2400조 원 정도 된다는 걸 감안해 보면 GDP 대비로는 거래소 기준으로는 GDP 1배가 못 되는 정도 수준이니까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은 타 국가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가격을 받고 있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에 비해서는 시가총액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업종별 흐름들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오른 업종은 운송 부품 업종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조선주들이 완전히 대단한 강세를 보여줬고요. 다음으로는 기계장비, 화학, 금융지주 이런 회사들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락 업종은 제약, IT 서비스, 보험 업종 정도였는데요. 하락폭은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상승폭이 크진 않았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줬던 게 오늘의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상승 업종 1위를 기록한 운송 부품에서는 조선주가 가장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요. 아무래도 한미 무역 협상과 관련된 이슈가 가장 크게 작동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해군 관계자가 한국 조선기업 방문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뉴스에 따라서 조선주들의 상당히 크게 영향을 받았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 속보로 타전된 내용들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그거에 따라서 오늘 또 조선주들이 추가적인 강세를 보여주었는데요. 아침에 이제 안덕근 산업장부 장관은 상당히 좋은 출발이었다. 산업협력의 비전을 제시했다는데 산업협력의 비전 뭐지? 했는데 얘기가 조금 나오는 게요.
한미협정에서 했던 중요한 얘기는 무역의 균형을 맞춘다라는 것과 조선을 우리가 미국에 제공을 해준다, 이런 것으로 관세 협상에 첫 단추를 끼웠다라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고, 방위비 관련해서는 일본처럼 이야기가 되지는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재무장관도 상당히 만족했다는 그런 그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5월 중순에 USTR 무역대표부가 방한할 것이다라는 뉴스까지 타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제일 관심 있는 것은 우리가 적자가 너무 많이 나는데 이거를 좀 해소해 줘야 되고, 우리 제조업 지금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 필수제는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우리 한국이 여기에 대한 전략적인 산업협력 파트너로서 대응을 해줄 테니 상호관세나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논지를 한국 쪽에서 쳤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최상목 부총리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우리 측은 미국의 주요 관심사인 무역 투자, 조선 에너지 등과 관련한 우리의 협력 의지와 비전을 소개했다. 그리고 미국의 상호 관세와 품목 관세 부과가 양국 간 경제 협력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설명했다. 그리고 한국에 부과된 관세에 대한 면제와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라는 얘기를 최상목 부총리께서 언급을 하셨고요. 스카페센트의 말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스카페센트, 한국이 최선의 제안을 가져왔다라고 얘기하면서 한국과 매우 성공적인 양자 회의를 가졌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이제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이 뉴스들을 들으면은 조금 애매하죠. 협상이 잘 되면 참 좋겠는데 너무 많이 주지 않으면서도 우리 실리도 찾아오면서도 뭐 이랬으면 참 좋겠네 하는데, 하여튼 뭐 양측 모두 뭐 잘했다는 분위기라서 그건 다행이고요. 아무래도 여기 지금 보셨던 것처럼 특별히 미국의 산업조종에 한국이 역할이 크다. 그 중에서도 조선이 상당히 클 것이다 라는 전망과 함께,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미 해군 관계자가 한국에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에 따라서 조선주들이 아주 크게 급등했습니다. 하나오션이 무려 10%나 올랐고요. HD 현대중공업도 6% 올랐고, 현대 미포 등도 상당폭 오르는 그런 그 강세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상당히 특징적이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재미난 그 기업이 하나 있었는데요. 두 번째 그 강세 업종인 기계장비 업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기업인 현대 엘리베이터입니다. 물론 두산 에너빌리티, STX 엔진, 현대마린 등도 상당히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사실은 그 기존의 무슨 관세 협상이나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현대 엘리베이터가 뜬금없이 상승을 했어요. 이 현대 엘리베이터에 상승을 했는데 이게 오늘 하루 만에 상승이 아니라는 게 상당히 눈에 띄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먼저 현대 엘리베이터가 최근에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고 올게요. 와, 많이 올랐다, 그쵸? 52주 신고가인데 계속 올랐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예전에 이 주식을 조금 했던 주식이라서 최근에 안 보고 있었는데, 와, 언제 이렇게, 갖고 있었으면 대박이네. 내가 뭐 항상 그런데 뭐 나는 팔면 이렇게 올라가. 뭐 이런 느낌을 다시, 이런 자괴감을 주는 주식을 또 만난 거지. 지금, 나 진짜 팔면 올라가. 귀신 같은 소리야. 앞으로는 그러면 제가 이제 방송 하나 따로 할까? 저 이거 팔았어요. 이렇게? 저 이거 팔았습니다. 그것만 여러분들 주워서 사시면 논하겠어 진짜. 야, 각도기가 팔았대, 각방꿀 막 이러면서. 또 있어요. 이거 말고도 올해 수익 많이 났어 이러고, 진짜 수익 많이 나긴 했거든. 수익 많이 났거든. 140%가 나서 하나 판 게 있는데 팔자마자 지금 며칠 안 돼서 20%도 넘게 올랐어. 와. 네. 진짜 신의 손인 것 같아. 팔면 올라. 죄송합니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자, 현대 엘리베이터는 좀 옛날에 팔았어요. 이게 어떤 뉴스가 있냐면, 연지동에 있는 현대그룹 사옥, 자신들의 사옥을 매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뉴스인데요. 회사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 투자 재원 마련과 자산 효율화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근데 업계에서는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건설 경기가 너무 좋지 않지 않았어? 그리고 건설 업체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게다가 현대 아산의 책임준공 약정이 3,300억 있는데 이것 때문에 판 거 아니겠어? 왜냐면 가격도 좀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는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이런 의혹을 품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다른 의혹을
가지게 됩니다. 난 내가 맞을 것 같은데. 자, 뭐냐면 왜 주가가 이렇게 올랐을까요? 뭐 책임 준공이 3천억이 있고 뭐 이런데 뭐 이거는 부실인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올랐을까? 이 회사가 말이죠, 배당을 미친 듯이 주고 있습니다. 24년 기준은 배당 얼마를 줬느냐? 야, 시가 기준 10.5%. 난 몰랐네. 자, 그리고 23년에는 얼마를 줬냐? 9.02%. 우와, 이 회사가 이런 회사였어요? 그럼 그 전에는요? 했더니 봤더니 1%대 중반이에요. 23년부터 갑자기 배당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자, 그래서 왜 그랬을까요? 내가 이거 내가 팔고 나서 배당을 많이 주기 시작하네. 그게 알지. 그래서 그거겠군 하고, 어떤 내용이냐면 23년도에 2대 주주인 현대레비토의 2대 주주인 쉰들러가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을 해가지고 그 누구한테 소송을 했냐면 현정훈 현대그룹 회장과 그 다음에 그 대표에게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현 회장이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현정훈 회장은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을 배상해야 한다라는 대법 판결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은 두 가지 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는 뭐예요? 현정훈 회장이 1,700억을 현대엘리베이터에 물어내야 된다는 점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2대 주주인 쉰들러가 앞으로 뭘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 두 가지가 같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게 주주행동주의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식을 모두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가 가장 양자가 모두 만족하는 해결책이야? 배당을 주면 돼. 배당을 많이 주면. 이게 해결책이죠. 23년도 3월에 이 판결이 났습니다. 자, 그리고 23년도 연말 기준으로 무려 배당을 9% 했고요. 24년도는 10%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다시 한번 볼까요? 왜 올라갔겠어? 배당을 9% 10%씩 주는데 예전에도 배당 엄청나게 주면서 주가 올랐던 게 있죠. 뭐 한국 셰어쇼크 이런 게. 이렇게 되면 이제 주가가 요동을 치죠. 이렇게 많이 시가 배당률이 10%야? 이러면서. 그죠? 여러분 같으면 아니겠어요? 우리가 몰라서 넘어간 거지. 내가 팔았으니까 간 거지. 내가 팔았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어쨌든 그러니까 양자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건물을 팔았어. 뭐지? 아니, 배당이 땅 파서 나오는 건 아니잖아. 그런데 집 팔아서 나올 수 있거든. 빌딩 건물 팔아서는 배당이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그죠? 그거 아니겠어?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 야, 이거 내년에도 이거 배당 10% 주는 거 아니야? 꿀인걸? 이렇게 되는 그림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아주 재미난, 정리하다 보니까 아주 재미난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많이 올랐던 업종은 화학인데요. 애경 케미칼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PKC, 백광산업이에요. 예전에 18%나 올랐고요. 산하솔루션, SK케미칼 등등 모두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애경 케미칼이 왜 상한가냐고, 이게 상한가 갈 주식이냐고, 네요, 이슈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이슈는 아니고요. 중국 이슈입니다. CATL, 전 세계 1위 2차 전지 업체죠. CATL이 2세대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공개했다는 소식입니다. 예전부터 나트륨으로, 즉 소금물로 배터리를 만든다는 얘기 있었는데 그거 덴서티가 얼마나 되겠어 이랬었는데 지금 2세대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소금으로 만든 배터리를 12월 달에 양산한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좋냐? 소금은 어디 있죠? 지천에, 바다에 뒤덮여 있죠. 소금은. 그죠? 세상에서 제일 많은 자원 중에 하나가 소금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 한국은 더 많지만 그러니까 리튬보다 싸요, 비싸요? 싸죠. 이 싼 걸로 만들면 앞으로 전기차의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 느낌 오시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LG 에너솔루션, 삼성 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소금 배터리 개발 완료 시점을 언제로 잡았냐? 2030년 전으로 잡았어요. 근데 CATL이 2차 나트륨 기술을 가지고 올해 12월부터 양산이 가능하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양산에서 뭐 할 건데 써먹을 수 있겠어? 뭐 이렇게 쭉 가다가 한 50km 가다 딱 차 서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라고 하는데 이게 밀도가 킬로그램당 175W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면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는 얼마냐? 얘도 킬로그램당 165에서 180와트시라는 거야. 응? 그래? 이 전기차가 한 50kW에서 한 80kW, 좀 큰 차는 100kW 정도의 충전 총량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를 계산해 보면 계산이 되시는 거죠. 물론 이제 이걸로 해가지고는 뭐 차가 엄청나게 커지지 않는 한, 커지면 또 무거워진 것도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거리는 적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LFP 리튬 인산철 수준까지 도달했다는 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얘가 리튬 인산철도 LFP도 NCM 계열에 비해서는 상당히 안전하다라고 하지만 얘는 더 안전하죠. 소금물이 뭐 어떻게 뭐 불이 나겠어 소금물로? 그래갖고 막 칼로 찌르고 막 톱으로 자르고 하는데도 불이 안 나는 걸 일부러 시연해서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트륨 배터리는 굉장히 안전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고 게다가 LFP보다 더 싸다라는 거. 그리고 충전 속도도 꽤 빠르다. 그래서 좀 요건 좀 놀라운 일인데 충전 속도가 5C가 나온답니다. 이거는 그래서 NCM보다도 NCM이 4C인데 나트륨 배터리는 5C로 더 빠르다. 이런 게 물론 용량, 덴서티는 떨어지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거는 되게 좀 충격적인 뉴스였고요. 근데 그러면 외경 케미칼은 왜 올랐느냐? 나트륨 배터리 소재인 음극재용 하드컵을 생산한다는 뉴스에 따라 상한가 가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화학업체에서 하나솔루션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엄청나게 강세를 보여주었는데요. 이 회사에 대한 어제 그 실적 발표 이후에 그 추천 리포트들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주가가 추가로 거의 10%에 육박하는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뭐 목표가가 계속해서 상향돼서 기존에 뭐 한 27,000원, 29,000원에서 뭐 37,000원까지도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리포트의 내용은 이겁니다. 이제 사업 고도화가 성공한다. 어떤 사업 고도화? 그러니까 그 얘네가 이제 그 다른 거 말고 신규로 하는 이 신재생 사업, 태양광 산업이 고도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건데요. 그 기존의 EPC 쪽에서 적자가 나오는데 이거는 태양광 사업이 커버리지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25년도 판매 규모가 9기가와트시가 그 하겠다고 밝혔고 이종 게다가 기존의 발전소를 매각하면 약 4조 원 그리고 AMPC가 1조 원 정도가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회사가 점점 좋아질 것이다 라고 현대차증권, 유진증권 등이 그 리포트에서 목표가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상당한 강세를 보이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 시장 강세였고 시장 강세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하이닉스였습니다. 하이닉스가 상당히 높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가장 강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가장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러면 뭐 반도체 그 장비주도 네,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요? 별로였습니다. 왜 별로였을까요? 자, 삼성전자에 대한 메리츠증권의 김선호 애널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그 원래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는 삼성전자가 HBM3의 그 엔비디아발 인증이 결국 곧 되어서 25년도에 분명히 납품하지 않겠느냐라고 모두들 기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려울 것 같다라는 얘기를 메리츠증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인증 결과 발표되지도 않았고 문제는 구글이 공급업체를 변경해달라는 언급을 했기 때문에 구글한테조차도 선택을 받지 못하는 삼성전자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톤의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따져보면 이 그 구글이 미디어텍의 차세대 AI 공급망에 사용하게 될 TPU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한 거고요. 그리고 미디어텍의 구글이 공급업체를 좀 변경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대요. 그러니까 미디어텍이 이제 파운드리를 해주는 거고 구글이 파운드리에 할 칩, TPU 칩을 설계를 해서 걔들한테 맡긴 거고 그래서 거기에는 삼성 HBM을 탑재하기로 했었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구글이 공급업체 변경을 요청했다라는 뉴스를 김선우 애널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그 또다시 또 기다려야 돼?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제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내용들을 좀 보면
이 흐름들은 사실은 약간은 예상되는 부분이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한번 어제 하이닉스 실적 발표의 주요한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손익 요약하고 수익성 지표 흐름 보여주시는데요. 화면 좀 잘 안 보이죠? 좀 크게 키워서 보겠습니다. 이 수익성 지표 내용을 좀 볼게요. 이 매출 총이익의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시죠. 25년도 1분기에 57%까지 매출 총이익이 늘어났습니다. 24년도 1분기에도 HBM 납품이 됐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꾸준히 매출 총이익이 늘어나고 있고, 당연히 매출 총이익이 늘어나니까 영업이익률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에 23% 하던 게 42%까지 늘었고요. 당연히 순이익도 율도 상당히 큰 폭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대목은 뭐냐? 얘네가 마진 높은 거를 많이 팔고 있는 것이다. 너무 뻔하잖아요? 이거 보면 매출 총이익률이 높다는 건 엔비디아처럼 비싼 거를 마진이 많이 남는 걸 팔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이렇게 매출 총이익률이 30%대 나왔던 거는 HBM이 막 진입돼서 연락이 잘 팔고는 있지만 기존의 레거시들도 많이 팔았다는 건데, 지금 이번에 57%의 매출 총이익률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레거시는 그렇게 많이 안 팔고 그 HBM을 엄청나게 많이 팔고 있는 거야 라는 거를 보여주는 대목이고, 그 중에서도 이 정도의 마진이라면 최선단 제품, 그러니까 HBM의 최선단 제품은 하이닉스가 독점하고 있는 것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그 응용처별 매출 흐름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 위에가 중요하죠. HBM D램이니까 D램 사이드를 보시면, 자, 저 위에서 세 번째 칸 짙은 갈색이 그래픽이에요. 이게 HBM입니다. 자, 보시면 전년도에 보시면 그 서버용 D램 많이 팔렸잖아요. 그런데 그 HBM도 팔렸지만 서버용 D램이 더 많이 팔렸잖아요. 지금은 근데 압도적으로 HBM이 많이 팔립니다. 지난 분기도 그랬고 이번 분기도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HBM 중심으로 지금 매출이 나오고 있고, 저렇게 HBM을 많이 팔았기 때문에 매출 총액이 높은 것이고, PC용이나 이런 그 레거시 쪽에서는 규모가 확 줄었죠. 그러니까 마진율이 높아진 거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니까 7조대의 이익을 낸 것이다 라고 또 정리해 볼 수 있겠고, 결국 뭐냐면 하이닉스가 지금 HBM의 주요 선단 공정은 다 독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거꾸로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전히 삼성전자의 진입은 지금 잘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도 또 정리해 볼 수 있겠죠. 네, 네. 자, 오늘 벌써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혼자 했는데도 시간이 너무 가서 말도 빨리 했는데, 말이 너무 빨라서 죄송하고요. 제가 원래 혼자 하면 이렇게 말이 좀 빠른 경향이 있으니까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0.9배로 들으시면은 정상적인 속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어쨌든 한 주간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주말 보내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 관세의 어떤 철퇴를 휘두르기에는 아침에 사실은 이걸로 제목을 만들고 싶었는데 너무 좀 경망스러워서 이렇게 못했는데요. 눈치 다 깠어. 전 세계가 다 눈치 다 깠어, 형. 네. 그래서 관세 철대가 맞아봐야 치명타가 아니라는 거를 사람들이 알고 있고, 중요한 나라가 있죠. 일본과 한국이 미국과 관세 협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보셨듯이 스카펠 센터의 이런 발언들을 보면 세계 곳곳에 있는 나라들이 미국의 관세 철퇴에 대해서 상당히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또 이것도 정리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제 미국 시장이 바닥에서부터 절반 올랐어요. 절반 올렸으니까 싼 주식들은 아니었으니까, 자, 여기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완전한 복원이 이루어질 거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자, 요 부분은 이제부터는 관세가 아니라 경기가 침체가 될 것이냐 아닐 것이냐와 중요한 맥이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경기 침체 관련 뉴스가 미국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잘 확인하시면서 시장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혼자 했는데도 이렇게 함께 봐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안녕.